민주당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김춘진 전 도당 위원장이나 김 전 위원장 측근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녘 고향을 그리는 실향민들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사 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사실상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된 가운데 군산공장을 GM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한 해 농사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백파제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민주당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계속 언급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김춘진 전 도당 위원장입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의 관련성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측근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권리당원 명부가 든 USB를 받았다는 이현기 씨는 당시를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USB 하나 딱 주면서 오 여사가 준 것이니까 소문 내지 말고 그 속에 70~80% 정도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씨는 이 오 여사를 당시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의 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오 여사라고는 그 김춘진 의원 부인밖에 모르잖아요. 이 씨의 생각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춘진 후보가 공천에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자가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주당 도당 조직지원실장 명함을 준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박 전 실장은 김춘진 후보가 도당 위원장을 할 때마다 임용됐을 만큼 각별한 사이입니다. 기자에게 자신은 USB도 명함도 건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던 박 전 실장은 최근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도왔는지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경선 때랑 도와주신 건 아니고요? 아니 가끔씩 들리긴 했죠. 가끔씩 들리긴 했는데 뭐 공식적으로 지금 맡은 것도 없고. 박 전 실장의 SNS 계정입니다.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지자를 모으는 글을 올렸고 김 후보의 주요 선거 일정은 물론 경선 과정 내내 경쟁자인 송하진 도지사의 위암수술 전력과 건강 문제를 공격하는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경선이 끝난 뒤에는 게재한 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홍보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전 당직자는 박 전 실장이 지난해 말 재직 당시 당원 명부와 관련해서 당 안팎에 적지 않은 구설수를 일으켰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았고 전에도 그게 계속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걸린 거지. 취재진은 김춘진 전 위원장에게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가족과 측근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통화 요청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병서, 송희복 씨 등 고소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USB를 폭로한 이현기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다음 주 피고소인들을 부를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해당 지역을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당은 이번 일은 단순한 당내 경선 파열음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당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이 고소장이 제출된 지역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문제가 드러나면 도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단체장 경선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제기된 9건의 재심 신청 가운데 1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선 방식 등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신청한 남원 윤승호 예비후보와 임실 한병락 예비후보의 신청이 기각돼 지금까지 도지사와 시장군수 경선에서 제기된 9건 가운데 8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로 당초 경선 대상자에서 배제됐다가 재심 신청 끝에 포함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수십 년을 지낸 이들이 있죠. 실향민들이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감은 남다릅니다. 오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51년 2월 27살 엄마는 3살 배기 아이를 둘러업고 무작정 미군 보급선에 올랐습니다. 막 군산 땅을 디뎠을 땐 가족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만 남았습니다. 죽어서 잡아지고 있는 데를 다 타고 올라가고 저조금 타고 그거 빠져 죽고 아유 저조금 타고 가려고 죽기 생기니까 그게 있으면 죽으니까. 김제 벌판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타향살이. 그렇게 정착하고 살아온 세월은 이제 68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저 사느라 신경 쓸 새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북녘 가족들이 늘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제일 보고 싶은 게 친정아버지, 또 오빠, 동생. 그런 게 여기 피가 남은 사람들, 형제가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네요. 이게 혼자 나와서, 나 혼자 나와서. 전쟁이 터지기 직전 형제는 좁쌀 서마를 챙겨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제 92이 된 동생은 지금쯤 해당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을 고향 황해도 어촌마을을 마음으로 그립니다. 가서 사는 건 몰라도 그 모습 한번 보고 싶다고요. 살기 좋았어요, 거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이 살았지만 남북의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에는 가슴이 뜁니다. 그 정치인 잘 모르는데 잘 타협이 돼서 한번 왕래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절하죠. 애끓는 가슴으로 수십 년을 버텨온 실향민들.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봄바람에 이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고향 떠난 12년에 청춘만 늙어져.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생명, 평화, 정의, 전북 기독행동 등 기독교 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65년간 지속된 정전 협정 체제가 끝나고 불가침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지원 사업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글에서 정상회담의 결과와 향후 정보 대응에 발맞춰 2007년 이후 중단했던 농업과 축산업 지원, 자원 순환형 복합단지 조성 등 대북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 노사 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한국GM과 정부의 협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된 셈입니다.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제 군산공장을 GM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자동차 회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 노조가 67%의 찬성률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군산공장의 남은 근로자 680명을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희망퇴직을 신청한 30여 명은 지난 1차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함께 다음 달에 회사를 떠나게 되고 남은 근로자는 부평이나 창원 공장으로 전환 배치됩니다. 다음 달이면 군산 조선소처럼 군산공장도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국회를 방문한 미국 GM의 총괄사장이 군산공장의 재가동 일정이나 매각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여서 폐쇄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And we appreciate the constructive approach that all parties have brought to the table during these very important negotiations. 민주평화당은 정부와 여당이 한국GM을 유지하기 위해 군산공장 폐쇄를 방관하고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럴 바엔 군산공장을 GM에서 분리시켜 군산지역 기업인 중심으로 인수해 새로운 자동차 회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전기 자동차와 자율 주행차 중심의 신개념 자동차 회사, 오픈 플랫폼 회사로 변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군산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시작되면서 겨우내 닫아둔 수문을 여는 백파제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시원스러운 물줄기는 호남 평야를 적시며 한해 농사에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우내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자 거센 물줄기가 힘차게 쏟아집니다. 봄 기운에 기지개를 켜며 푸르른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광활한 호남 평야. 시원스런 물줄기는 평야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백파 통수식은 90년 전에 시작된 우리나라 통수식의 기원이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용수 공급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며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내린 봄비로 저수율은 지난해 대비 108%로 넉넉합니다. 농민들은 볕이 충분히 들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길 바라봅니다. 풍년을 기약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도 자주 와주고 지금 현재 선진제 수위가 지금 이제 87.5%라는 가장 저수율이 높은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은 풍년을 기약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며 취수문이 열렸는데요. 3억 7천만 톤의 농업용수는 광활한 호남 평야 3만 3천 헥타르에 공급됩니다. 물은 6,800여 킬로미터의 농수로를 실핏줄처럼 타고 흘러 정읍과 김제, 부안의 들녘을 적십니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산을 뚫어 물을 끌어들이게 된 낙양 취수문의 준공을 기념하며 시작된 백파제 통수식은 올해로 91회를 맞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식품기업까지 한데 모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 스마트팜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익산의 표고버섯 농장입니다. 햇볕과 바람은 LED 조명과 송풍기가 대신합니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양까지 버섯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모두 컴퓨터가 자동 조절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굳이 농장에 있지 않아도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가 가능합니다. 재배 과정에 자료가 쌓이면서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가 대비 표고버섯 생산량이 한 2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인원도 노동력이 한 30% 이상은 절감되는 것 같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이 농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업은 물론 기술 개발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 매출 증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를 또 실제 농가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라북도는 복합 산업 단지처럼 스마트팜 집적 단지 조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스마트 농장 단지를 중심으로 교육과 창업, 기술 실증 기관은 물론 식품 기업까지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정부도 올해 전국에 2곳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라북도는 한 곳을 유치해 스마트팜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사업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88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재개발 조합 측과 3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분양가를 조합 측이 제시한 962만 원보다 74만 원 낮은 888만 원으로 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구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복원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출토된 사리장엄구 9점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사리장엄구는 미륵사 조성연대와 주체를 뒷받침하는 등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로 앞으로 국보 지정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과 서해안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올라 전주 18도 등 18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와 휴일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